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저희 오른쪽에는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할까요? 예. 예.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왼쪽에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여야 만만 두 분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 텐데 뭔가 이슈가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이슈 많은데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니까. 조금 할까? 무슨 아이스 어떠세요? 브레이킹 할까요? 좀 가을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요즘? 일단 잠잘 때 그 예. 선을 한 것 같아요.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끄고 자거든요. 선풍기도 좀 차갑게 느껴지니까 예. 확실히 계절을 이길 수는 없구나. 맞아. 선선한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지죠. 예. 새벽에는 좀 선선하긴 한데 이제 또 낮에는 가을 햇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맞아. 오다 가다 보면 네, 여전히 한 28도, 네, 29도.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교차가 그렇습니다. 커갖고. 예, 맞습니다. 건강을 우려하실 아직 이렇게 살짝 아이스 브레이킹을 예. 하고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예, 들어가시죠. 풀리진 않았지만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우선 개헌 공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후끈후끈 올랐던 이슈인데 지금은 사실상 조금 죽긴 했어요. 그래도 좀 다뤄봐야 될 것 워낙 같아서 큰 이슈이긴 저희가 했으니까요. 좀 잡아봤습니다. 예. 근데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원래 그 개헌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게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이거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을 할 때 마침 그때 이제 한 달도 안 됐던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 수석들이 다 물러나면서 왜 하필 김용현 그 내정자가 그 후보자가 왜 내정됐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개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 출신이더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 그리고 박종선 777 사령관 이 사람들이 다 개헌 관련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 충안고 출신이더라. 그러니 이거 뭔가 개헌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실은 정보 보고성으로 저도 봤거든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 정보 보고 그래 있을 수 있죠. 정보 보고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네, 예. 그런데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지난 그 일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 개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거든요. 그렇죠. 그 앞에 발언에서 예, 맞아요. 전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번 어떤 생각인지만 먼저 들어보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개헌 얘기를 먼저 얘기했던 그 당의 관계자인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그 개헌 관련된 그 아까 말씀하신 정보 보고라는 어떤 약간 찌라시성 이야기들은 계속 좀 있었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이제 그 경호처장에서 그 대통령의 심기 보존에 아주 1등 공신이셨는데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시면서 그 도대체 개인 의견이라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 맞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도 엉뚱하고 괴이한 일들을 많이 벌이시는 대통령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엄이라는 게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나 이제 올리는 걸 국무회의에. 근데 두 분 다 또 하필이면 또 충안고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처럼 그 군의 요직이 한 학교 출신, 고교 출신으로 이렇게 임명된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없었고요.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의 전신이었던 보수 정권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총 쏴달라고까지 했던 정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경고성 발언으로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에게 알린 성과는 좀 거두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의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자기네 그
여당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그 이야기하면서 자아자찬성, 자기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 하는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체면성인 발언까지도 하시는데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심지어는 모 국회의원께서는 내린 공산혁명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왜 갑자기 계속 내놓으실까? 그리고 옛날에 좀 이태원 참사, 줄여주시고요. 예, 네. 이태원 참사도 그 모종의 음모 세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일단 몇몇 발언은 김민주 패널의 예, 개인적인 개인, 예.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신조서 부대변인님. 계엄령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을 내려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엄령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 과반수 이상이 하면은 의결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알면서도 지금 이런 식의 계엄 주장을 하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반헌법적 정당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입니다. 국민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를 위시한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민주당이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발언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0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납니다. 사법 리스크. 네,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약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0월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10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겨냥한 지지층을 발언이다. 결집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지지층을 아무리 결집하려고 한다고 한들 예. 이렇게 국민이 멍청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계엄령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런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진짜 참 몹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아니 이게 그 계엄 발언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 김병수 의원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조금씩 군부를 떼다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보통 당 대표가 얘기하면 더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그때는 아예 그냥 뭐 그 뭐죠 간부회의 때 그때도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 왜 네. 갑자기 이렇게 숨고르게 들어간 겁니까?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벌어졌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신 것부터 갑자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사정원 2,000명,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 것도 어떤 뭐 그 객관적 데이터가 있거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심지어는 하늘의 뜻을 모 도사께 물어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라는 어떤 비아냥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걱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돼서 이게 역대 계엄을 하면서 그 아닐 거라고 했지만 지난 추미애 당대표 때도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던 건 사실이었고 예. 좀 전에도 총풍 사건도 있었고 뭐 더 옛날로 가면은 국회의원들을 계엄을 해갖고 뭐 법을 함부로 통과시킨다는 뭐 예전이긴 하지만 4.19 네. 혁명 이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 섞인 반응으로 우려 섞인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린 걸로 충분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사실 확인을 좀 김민주 해드릴게. 신주부 대변인님. 전 정권의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그거는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했지만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서 공소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지금 뭐 친명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에 관한 뭐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예. 제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네네. 근데 민주당 제보 내용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아직까지 정황이 없죠. 보고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서 네. 전혀 내용은 뭐, 없죠. 예, 그러니까 밝힌 그 건 없어요. 정황을 공개하면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주장처럼 진짜 계엄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국민께 알렸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 더 큰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김민주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를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게 현실이라면. 예. 근데 현실이 아닌 상황을 지금 가정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린다는 명목으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는 네.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저는 대통령실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 그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러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기자들에게 약간 백부식으로 그래서 기사들 보면 뭐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예.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될 일을 아니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야당 대표 실명 거론하면서 뭐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뭐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당 대표직을 걸고 얘기하려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혹시 이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제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조부 대변인? 강한 부정은 강한 네, 긍정. 이것도 뭐 개인적인 예. 최준만 기자의 아니, 뭐, 그러니까 개인 이런 말 발언입니다. 있잖아요. 예. 강한 부정은 맞습니다. 강한 예. 긍정이라는 말 예. 있잖아요. 있는데 어. 대통령실에서 그 정도로 지금 나온 거는 전혀 없는 사실을 지금 민주당이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괴담 선동을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여의도 집권당 대표가 전 국민 앞에서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근데 대표직을 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본인이 얘기 안 하고 그 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친위 부대들이 지금 각종 방송 나와서 뭐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들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네. 대신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 우려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 예, 예. 안규백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문건이 기무사가 작성한 건 맞고요. 다만 이거를 기소할 때 국가 반역죄, 내란죄로 하려고 하는데 문건 작성만으로는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을 뿐이죠. 문건이 아예 작성이 안 된 건 아니라는 아니 그 말씀. 증거를 못 찾아냈다고 지금 요새 계속해서 예. 사설이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문건을 예. 작성한 건 사실인데요. 문건 자체는 예, 있는 예, 거는 예, 팩트다 그 말씀인 예. 거죠. 하고 그 이거죠.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펄쩍펄쩍 뛸 만한 거냐? 이런 한간의 우려들 그리고 그 우려의 최초의 시작은 이상한 한 고등학교 출신들로만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정보 라인을 완전히 다 군의 정보 라인을 다 한 학교가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인사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큰일이냐? 진짜 큰일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고 경제, 민생, 평화, 뭐 의료 대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아니면 이런 한간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정치 더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야당의 대표의 발언은 그냥 예, 잘 알았겠다 하고서는 하면 될 네. 일이지 펄쩍펄쩍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저는 실제로 아니, 왜냐면 갑자기 뭐 내린 공산혁명 발언까지 나오니까 그건 한 의원의 예. 발언이긴 했습니다. 김주부 예. 대변인.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할 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 자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즉흥적인 발언이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개헌 발언을 하고 나서 당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걸 왜 얘기했지? 저 대표가 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아우 얘기 잘했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이 대다수 의원들이나 저희 뭐 그 당 관련된 사람들도 그 제보의 유무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보자나 제보의 내용을 이렇게 밝힐 수도 없고 지금처럼 정치 검찰 독재 국가에서 자문 이야기했다가 또 이게 큰일 나니까 밝힐 수는 없었는데 김민석, 김병주 두 분은 또 굉장히 강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니까 좀 추측만 할 뿐이죠. 저렇게 근거 없이 얘기할까? 근데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가 최근에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래서 그거와 이것이 겹쳐지니까 저희는 뭐 추측만 할 뿐이고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뭐 저희가 좀 제대로 알 수는 없죠. 정보의 한계는 있으니까. 뭐 검찰 독재 시국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제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대통령실이 펄쩍 뛴다니 약간 격양된 반응이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국민의힘 쪽은?
거기도 조금 솔직히 의문을 제가 이런 품는 분들이 표현은 있거든요. 과한데 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음. 그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엄령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네. 그러한 행태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국민들을 선동하고 괴담을 유포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령 이것도 있고 뭐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 예. 이런 괴담 선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고려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박을 해야죠. 예. 그러면 저희 그 민주당의 후폭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한 발 약간 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이미 그 기류를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 네. 싶으니까 지금 한 발 빼는 거죠. 음. 지금 뭐 대변인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 정보 라인에 충암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체 장성이 한 400분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짧게요. 그 중에 4분이 충암고입니다. 음. 그게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 400명, 100배나 되는 그분들을 움직여갖고 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20초만 드릴게요. 예. 방첩사령관, 방첩사령부 옛날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방첩부대의 그 상사가 원스타 싸다게 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정보란이 세고 하필이면 왜 그럼 치치라고 방첩사령관 국방부장이 한 학교냐. 다른 뭐 저 사단장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흔들어요. 그리고 네, 일단 잠깐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시간이 3분보다 4분의 예. 시간 또 드릴게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4부에 넘어가서 다음 주제 갈 겁니다. 4부에는.